네, 축제의 계절은 뭐니 뭐니 해도 가을이죠. 대학 다닐 때 축제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설렜습니다.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구경하는 사람들까지 공연에 임하는 사람들의 동작 하나하나에 열광했었습니다. 나 혼자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과 함께 하니까 더욱더 흥겨운 그런 마당이죠. 그러나 대한민국의 지자체의 축제는 다르게 다가옵니다. 이제부터 대한민국 각 지자체의 축제는 완벽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통구단 김앤커머스 대표 김영호입니다. 돈 버는 세계여행 30번째 지자체 축제, 이제는 기본부터 바뀌어야 한다 편입니다. 대한민국은 축제공화국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에 각 지자체 단위의 축제가 아주 활발하죠.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축제의 숫자가 무려 1000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10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나물의 그 밥이란 비판이 대세입니다. 지자체들의 축제가 특색 없이 비슷하고 내실이 부족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자체 축제를 열기 전에 축제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한시적인 태스크포스 TF팀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TF팀에 속한 위원들이 각종 협회, 단체들과 얽히고 설키고 있기 때문이죠. 관계자들도 다들 형님, 동생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학연 지원들 똘똘 뭉친 축제위원회에서 이권단체로 전략하고 새로운 대안에 대한 대안이 상당히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무난한 노래자랑 대회, 아니면 미인대회, 지역문화와 전혀 상관없는 백화점식 나열형 이벤트가 줄줄이 사탱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살고 있는 고양시는 어떨까요? 고양 특례시라고 됐는데 몇 년 전 자료에 의하면요, 한 달에 700여 회의 이벤트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아마 전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갈 기록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 달간 700여 개의 이벤트를 하는 예산에 대한 내용은 아직 보도자료한 내용이 한 줄도 없습니다. 전국 지자체 축제의 테마가 정권만 바뀌면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이죠. 축제 선진국으로 할 수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서 대한민국 지자체 축제의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역 축제 국제적인 전시회 그리고 학술대회를 겸한 온리원 전략을 한번 수정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굴뚝 없는 황금 산업으로 불리는 전시산업, 전시산업에서 전세계 1위 도시는 당연히 미국 라스베이거스입니다. 올해 1월, 매년 1월이죠. 미국 라스베이거스 열리는 CES,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죠. CES가 4일간 전시 기간 동안에 무려 1억 1,800만 달러, 1,250억 원의 경제 효과를 가져왔다는 이 몇 년 전 자료인데요. 라스베이거스는 매달 세계적 규모의 전시회가 서너 개씩 열립니다. 라스베이거스의 연간 관광객 수는 3,734만 명인데 그 가운데 10%가 넘는 447만 명은 전시회에 참여하기 위해 온 비즈니스맨이라고 하죠. 라스베이거스 관광청은 전시회에 온 방문객들이 일반 관광객보다 3배에서 5배 넘는 돈을 더 쓰고 가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그 관리 전략도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에 비해서 세계적인 대형 전시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국내에서 열리는 전시회의 경우 전체 관람객 가운데 해외 참가자 비중이 겨우 2.3%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이 또 국내용 행사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역 그 축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시회 혹은 학술대회를 이 지역 축제와 함께 비즈니스화하면, 그리고 거기에 엔터테인먼트를 좀 집어넣으면 상당히 많은 외국인 관광객도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제안서는요, 지역 축제의 독특한 기획을 위한 전문가 영입이 난 그 첫 번째 과제입니다. 우리나라 지역 지자체 그 축제 1등 브랜드는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는 전남 한평의 나비축제죠. 이 변화가 일어난 것은 1998년 방송국 PD를 했던 그 방송국 PD 출신의 한평 군수 이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대학에서 농학을 전공하고 12년 동안 방송 PD를 하면서 농업 환경 문제를 다뤘던 한평 군수가 나비 전문가를 곤충연구소장으로 특채해서 나비축제를 기획, 그래서 성공리에 진행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축제 연출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 주제 선정 그리고 집행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전문가 혹은 전문가 집단을 초빙하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축제 기간을 장기간으로 연장해 보는 방식도 있습니다. 미국 오리건주의 애슐랜드라는 시티는요, 인구 2만인 도시지만 연간 40만 명의 관광객이 찾습니다. 그 이유는 1935년부터 시작된 셰익스피어 페스티벌이라는 이벤트 때문입니다. 운동장처럼 넓고 유서 깊은 극장에서 아서 밀러의 비극, 다리에서 바라본 풍경, 그리고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 등의 연극을 봄부터 11월까지 거의 1년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온 관광객이 편안한 시간에 고즈넉한 마을의 풍취를 만끽하면서 셰익스피어를 만나게 되는 거죠. 셰익스피어의 여러 작품을 연극 무대에 계속 보여주는 행사를 1년 내내 함으로써 축제의 기간이란 개념을 아주 수정한 거죠. 한 건을 1년 내내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세계적인 행사를 유치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글로벌 영업에 힘을 들여야 합니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는 세계 이동통신의 수도, 모바일 월드 캐피탈이라고 불립니다. 그 이유는요, 내세울 만한 휴대폰 업체가 하나도 없는 그 바르셀로나 스페인인데,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 협회 GSMA가 이 전시회를 바르셀로나에서 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지난 2006년부터 매년 2월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글로벌 영업을 적극적으로 뛰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바르셀로나는 앞으로 35억 유로, 5조 3천억 잠정 집계로 달하는 경제 효과를 얻을 거라고 하는데요. 자, 정리합니다. 우리나라 축제의 현상을 한마디로 요약해주는 한국 거주 미국인의 말이 아주 인상 깊습니다. 지방 축제 4-5군데를 다녀보니 한국 축제는 사물놀이, 난타, 연예인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라고 평을 했습니다. 우리 지자체 축제는 일본처럼 100년 역사의 맛지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제발 지자체장 임기마다 주제가 바뀌는 불상사만은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지자체의 축제는 기본부터 싹 바꿔야만 합니다.